회장님 제치고 국내 최고의 주식 보유였던 적이 있어요. 평가액이 무려 12조 원이 넘었었고 주식 한 주에 400만 원이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액면 분할도 했고 지금은 예전 같진 않긴 하지만요. 그리고 광고 모델하면 이 회사가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도 있고요. 고소영, 전지현, 김태희, 이나영, 송혜교. 개인적으로는 신민아 씨가 나왔던 광고에서 김조한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소 같은 여자라고 들어봤어요. 나는 그 세계적인 화장품으로.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하지만 태평양 시절부터 겪었던 위기들을요, 이니스프리, 에뛰드, 프리메라, 헤라, 라네즈, 마몽드, 아이오페, 려, 미장센, 해피바스, 오설록 등의 브랜드로 돌파해온 서울 한복판의 가장 아름다운 사옥의 주인공.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화장품이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옛날에 이름이 태평양 그룹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재 인증, 최소 아재죠. 예전에는 여자 농구단도 있었고 야구단도 있었어요. 프로야구단 태평양 돌핀스. 아무튼 태평양의 영문명이 2002년에 아모레퍼시픽으로 바뀌고 아예 2011년에는 지주사의 명칭이 아모레퍼시픽으로 바뀌어요. 근데 왜 2011년, 2002년이 아니라 90년 전이라고 하느냐. 자, 아모레퍼시픽의 전신 태평양그룹의 창업자 장원 서성환 회장이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집안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됐었어요. 이걸 누가 시작했느냐.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였던 윤독정 여사. 사연은 이런 거예요. 6남매가 있었는데 상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수완이 있으셨네. 장사가 제법 잘 됐어요. 근데 합니다. 내 사업을 시작하자. 근데 사업 아이템이 문제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왜 쪽진 머리에 비녀를 지르고 새까만 머리에 하얀 뭐 이렇게 가르마가 드러나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니까 머리기름을 팔아보자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고급이었던 동백기름. 개성은 옛날만치는 은근에는 기름 시장이 있었대요. 원료를 구하기도 쉽고. 근데 동백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대. 이거는 개성의 보부상을 이용해보자. 그래서 동백으로 만든 머리기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창성상점이라는 간판을 달죠. 그래서 만들어진 동백기름에는 창성당 제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혼자 일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윤독정 여사가 당신을 닮아가지고 일머리가 있는 16살 아들 서성원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이 뭐였냐? 원자재 구매였어요. 개성에서 남대문까지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거죠. 왕복 140km를 자전거를 타고 매일 새벽부터 막 도시락 3개 싸들고 나가가지고 가다가 먹고 일하다가 또 먹고 오다가 또 먹고 하면서 140km를 맨날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요.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실하게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일머리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작은 아들이 잘하니까 이번에는 제조법을 가르쳐줘요. 서성환 회장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기술은 훔쳐도 자세는 훔칠 수가 없다. 그렇게 성실히 일하고 일을 배우고 하면서 백화점 납품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가 일제강점기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군 군함에 낑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하죠. 넓은 세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의 이름을 바꿔요. 어머니, 자기가 알고 있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넓은 바다, 넓은 세상, 태평양. 비록 강제징병을 당해서 중국에 갔지만 넓은 세상을 보고 뭔가 마음에 씨앗이 심겨졌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성상점이 태평양상회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개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원료만 구해서 찍어내기만 해도 잘 팔리던 시점에 청년 서성환이 어머니처럼 자꾸 좋은 물건, 품질, 고급 이런 거에 집착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장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화장품, 병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거지. 그 시절에 디자이너를 찾아가지고 막 상표를 당시의 이름은 멜로디크림, 그냥 화장품만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도 잘 팔리던 시점에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냈으니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잘 팔리고 계속 대박을 칩니다. 히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화장품에는 어떤 꿈, 희망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고도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멜로디 크림이 잘 팔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전쟁 6.25가 터집니다. 근데 이 사업가 서성환이 부산에 가서도 막 솥단지에다가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요. 크림 만들고 포마드 만들고. 근데 신기한 게 전쟁통에 피난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화장품이냐 무슨 포마드냐 싶은데, 근데 이 피난 온 사람들이 전쟁통에 화장품을 계속 사서 쓰고 막 남자들은 막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막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화장품이라는 게 얼굴이나 막 피부나 머리에나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태평양은 남들이 막 공업용 기름 쓰는데 식물성 기름 찾아와가지고 또 좋게 만들고 계속 다른 제품들보다 고급. 이때 나온 게 ABC 포마드라는 제품이죠. 그 전쟁통에 사람들이 외국 군인들 막 미군들 보면서 헤어스타일이 특이한데 멋있는데 나도 막 따라서 해볼까? 포마드 바르고 막 여자들 화장하고 막 그러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ABC 포마드가 나오고 나중에 ABC 화장품 시리즈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휴전이 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용산으로 옮기고 이렇게 주먹부부시기로 막 솥단지에다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화학을 전공한 분을 연구원으로 초빙하고요. 당시에 화학 전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화장품에서 올려고 잘 안 했었대요. 근데 막 한고철에 해가지고 모셔오고, 지금도 아모레퍼시픽 연구원들이 되게 많은데 이 문화가 그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모셔온 연구진한테는 과감하게 보상하고, 이런 적도 있었대요. 연구원한테 염색약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는데 연구원이 염색약 만들면 뭐 집 한 채는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근데 염색약을
을 진짜로 만들었네? 사장님이 진짜로 집을 딱 사주고. 그리고 생산 설비도 자동화하고요. 당시에 파우더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프랑스 코티사와 기술 제휴도 하고요. 일본 시세이도사와 기술 제휴도 하고 계속 좋은 제품을 내놓죠. 코티 파우더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좀 연식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고급 1등. 근데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삼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그리고 지금 설화수의 기원이죠. 한방 재료를 사용한 설화, 피부에 눈꽃이 피어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있대, 이름에. 그리고 새로운 유통 방식까지 만들어내요. 방문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방문 판매라는 게 유통 채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막 나가가지고 화장품을 멀리 가가지고 막 사와야 되는데 화장품 들고 방문 판매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화장품, 고급 화장품을 사라고 하고, 그걸 또 외상으로 신용 판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이 방문 판매가 너무 심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1974년 이후에는 한때 방문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방문 판매를 위해서 방문 판매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아모레입니다. 지금 회사 이름이 태평양에서 아모레 퍼시픽으로 왔잖아요. 얼마나 이 아모레 브랜드가 잘 되고 회사 성장에 기여했으면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태평양이잖아요. 그 앞에 아모레를 낳겠어요. 뭐 짐작이 가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유통 경로로 아주 잘 팔기도 했지만요, 서성한 회장의 마인드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1969년에 수첩에다 이런 메모를 기록해 놓은 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정확한 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고객은 언제나 정확하다. 그리고 또 아모레 퍼시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계속 최고의 모델들을 기용해서 최고로 화려한 광고들을 만들어내죠.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라면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광고를 안 하면 계속 잘 팔고 화장품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이 차곡차곡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늘고 추격하기 시작하니까 인접 분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품이에요. 프랑스제 같은 유럽산, 미국산, 뭐 일본산 이렇게 하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이 화장품을 선진국 아닌 데서 만들었다는 화장품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한국산이라 그러면 잘 쓰겠어요? 그죠? 지금은 뭐 한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태평양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요, 향수를 공략합니다.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인 조시안 비달의 여성복 브랜드 롤리타 램피카를 선택해가지고 그 브랜드로 향수를 출시해요. 사람들이 뭐 메이드 인 코리아 태평양 이게 아니라 롤리타 램피카 이름이 붙은 향수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한때 이렇게 만든 향수가 프랑스 현지에서 잘 팔리는 걸로 손꼽힐 정도였어요. 아모레 퍼시픽의 능력을 현지에서도 입증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특히 한류 열풍이 불면서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은 초대박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갔죠. 그리고 지금은 정리됐지만 한때는 제약사업, 케토톡 이런 것들도 잘했고요. 아모레 퍼시픽이 주식시장에서 괜히 황제주가 됐던 게 아니죠. 근데 또 돈 되는 일만 한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죠. 서성원 회장이 지금은 사라진 우리 고유의 차 문화를 되살리겠다 하면서 황모지를 사들여가지고 차밭을 막 개간합니다. 지금은 뭐 제주도 가서 녹차밭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태평양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녹차가 친숙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 서경배 회장은 한국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게 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사제를 계속 출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앞에서 좋은 얘기들, 훌륭한 얘기들만 많이 했고, 또 지금 아모레 퍼시픽 생각하면요, 아모레 퍼시픽 태평양 계속 잘 나갔던 거 아니야?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관련 매출이 좀 감소하기도 했고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잘 나갔던 거 아니야? 어려움 없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60년대에는요 대규모로 신식 설비를 갖춘 공장을 만들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도위기설이 돌기도 했고요. 80년대 후반에는 수입 화장품이 막 들어오면서 점유율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90년대 초반에는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자금난이 또 와가지고 사채, 일종의 급전을 막 땡겼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기도 했어요.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의 위상과는 달리 90년대 중반 정도만 해도 태평양이라는 그룹의 성장은 딱 이 정도까지겠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성원 회장에서 서경배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이 시기가 IMF 외환위기 직전이기도 했어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이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을까? 일단 자금난 겪을 때는 증권사, 야구단 팔면서 구조조정하면서 버텼고요. 이렇게 돈 모자랄 때 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오히려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했어요. 연구소를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헤라, 아이오페, 설화수, 위기 때 했던 투자가 지금의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던 거죠. 결국 수많은 위기에서 화장품이 아모레 퍼시픽을 살렸던 거예요. 지금도 뭐 사드 배치, 코로나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의 타격, 또 중국 시장에서 고급 마케팅의 부진, 디지털 전환도 늦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긴 하지만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모레 퍼시픽이 다시 화장품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다, 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요, 제게 그런 기대를 품게 만든 이야기 중 하나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2003년 별세한 장원 서성원 회장과 후계자 서경배 회장이요, 90년대 초반 회사에 자금난이 왔을 때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1991년 회장님과 저는 만약 우리가 처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장품은 내 꿈이고 삶이다. 화장품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화장품이다.